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폴TV.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스펙타클했던 뉴질랜드 출산 에피소드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곳에서의 출산은 아무래도 한국과 같은 산후조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제가 다른 분들보다 더 스펙타클한 출산을 가진 것은 제가 임신 중독이 생기면서 더욱더 남들과는 다른 출산을 하게 되었네요. 2012년 2월 중순에 제가 예정일을 받고서 지내던 당시에 만삭의 입덧이 엄청 심했어요. 계속 쭉 만삭 때 전까지도 입덧이 정말 심했는데, 당시 제가 겪었던 임신 증상으로는요, 입덧도 사람에 따라서 모두 증상이 다를 수 있는데, 제 입덧은 먹는 입덧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시라도 먹는 것을 쉬지 않으면 토가 나올 것 같고, 몸살기가 일어나고, 한 번은 일 끝나고 집에 귀가를 하는 도중이었는데,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토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닐봉지를 급하게 앞에 트렁크 뒤져가면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멘붕 상태로 이제 이렇게 토한 거 들고서 이제 집에 왔는데, 정말 이렇게 그 당시에 정말 멘붕이었죠. 그 다음부터는 더더욱 비닐봉지를 차 안에 잘 챙겨두고 정말 힘들게 그리고 감정 변화도 정말 스펙타클했는데요. 이 감정 변화가 호르몬이 머리를 땅 치고 올라와요. 이게 올라가지고 정말 호르몬이 땅땅 치는데, 남편이랑 있으면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싸우는데, 이게 화산 폭발 마그마 이렇게 팍 폭발하듯이 혈압상승이 엄청나게 빠르게 감정 변화가 급격히 변하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집에서 쉬는 것이 오히려 저한테 더 괴로웠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출산 바로 직전 당일날까지 직장을 다녔어요. 한시라도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지 않으면, 말씀드렸다시피 몸이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살이라도 덜 쪄보려고 계속 먹어야 되니까 까기 쉬운 것들 위주로, 귤, 바나나 같은 것들을 잔뜩 사서 일하는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고 계속 하나씩 주섬주섬 먹었거든요. 그리고 아플까 싶으면 하나씩 까먹으면서 근무를 했는데, 그렇게 해도 코끼리도 채식이잖아요. 근데 살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건 끊임없이 먹어서 그렇죠. 끊임없이. 저도 결국 30kg가 쪘어요. 30kg도 더 쪘을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근무하는 일이라 그런가 남들은 이제 배가 이렇게 튼다는데, 저는 배가 트지 않았고요. 대신에 앉아있으니까 엉덩이랑 허벅지 살 쪽이 엄청나게 심하게 터버렸어요. 그리고 엄한 배 쪽에만 튼 살크림 열심히 발라줬는데, 지금 나중에 보니까 허벅지랑 이미 몰랐는데 엄청나게 이미 터버린 후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살 많이 텄죠. 뉴질랜드에서 출산을 위해서는 조산사를 지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조산사를 미드와이프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저도 당시에 첫 임신이고, 아직까지는 한국 미드와이프 분이 소통이 더 편할 것 같아서 열심히 한국 미드와이프를 찾아가지고 당시에 이제 한국인 미드와이프 분을 등록을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막달에 다다르니까 제 몸이 엄청나게 붓는 거예요. 이게 부종이 너무 심해서 반지도 이제 끼던 것도 못 끼고 반지를 빼고, 그리고 살을 누르면 살이 이렇게 푹 꺼져서 다시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이 이렇게 있으면 누르면 이게 자국이 안 나잖아요. 근데 당시 부종이 있을 때는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딱 들어가가지고 이 손가락 모양이 그대로 있고, 한참 후에 올라오는 그런 엄청난 붓기가 있었어요. 출산 전 마지막 점검 때 조산사에게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왜냐면 같이 일하던 분들도 이거는 정말 심한 것 같으니까 한번 가서 검사를 다시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을 듣고서, 조산사분에게도 제가 이래가지고 좀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말을
드리고 좀 심상치 않은 그런 걸 느끼긴 했죠.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한 예정일보다 10일 정도 일렀던 한 2월 2일 저녁부터 너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미드와이프 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제 진통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나름 너무 아파서 전화 드린 건데, 보통 출산을 할 때는 그 진통이 제가 제정신으로 이렇게 똑바로 아파요 라고 그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말을 너무 잘하니까 지금 좀 더 기다려보세요 해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불을 붙잡고 이렇게 부여잡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기다렸죠. 정말 뼈가 뒤틀리는 그 아픔을 제가 겪었거든요. 이게 뼈가 뒤틀리면서 이게 식은땀이 막 느껴져요. 뼈가 뒤틀리는 게. 그래서 그렇게 몇 시간을 견뎠어요. 그리고 밑으로 뭐가 이렇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통 사람은 그렇진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진통도 거의 4시간 정도 진통, 4, 5시간을 진통을 했는데, 이게 속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어요. 자꾸 받아가지고, 밑에 자꾸 나오는 느낌을 받아서, 이제 일어섰다가, 주저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주저앉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주저앉는 거는 정말 이제 나올 것 같으니까 주저앉게 되고, 근데 내가 이런 상태로 나올 순 없다는 생각에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다시 또 나올 것 같으니까 또 몸이 자연스럽게 주저앉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못 기다리겠다 싶을 때 이제 양수가 터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드와이프 분한테도 교육을 받기로는 이제 양수가 터지면 이거는 무조건 바로 병원에 가야 된다.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미드와이프 분한테. 그래서 이제 양수가 터진 대로 병원 가는 걸 이제 허락을 받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을 가는 그때도 제가 좀 병원을 가면 이제 배고파도 밥을 못 먹을 것 같고 고생만 되게 할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시리얼을 챙겨가지고 그릇에다가 이제 시리얼이랑 그릇이랑 뭐 이렇게 먹을 거랑 이따 먹을 거랑 챙겨가지고 가고, 남편은 그 당시에 맥북이 있었는데 병원 가면 심심할 수도 있으니까 맥북을 챙겼더라고요. 급히 챙겼는데 그것도 이제 막 급하게 가느라고 떨어뜨려가지고 좀 모서리가 찌그러졌었거든요. 지금은 그 맥북을 안 쓰는데, 지금 와서 저희가 생각해보면 저는 무슨 뭐 병원에 출산하러 가는데 팝콘 챙기는 것도 아니고 그릇에 우유를 막 이렇게 담아가지고 시리얼 담고 막 숟가락 챙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뒷좌석에 타고, 남편은 또 이제 랩톱을 가지고 갔던 게 좀 웃기긴 하죠. 어이가 없는데, 병원에 다다르는데 이제 밑에서 아이가 나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차였거든요. 주차도 못한 때였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병원 근처 주차장 어딘가에서 이렇게 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동으로 이제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제 뒷좌석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앉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배에서 이렇게 막 뭔가 치고 내려오는 느낌이 나니까 도저히 앉는 자세를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갔는데 그 아이를 그 상태로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당시에 아이를 낳았는데 뉴스에서 많은 신생아가 저체온증으로 죽는다는 뉴스를 아이를 낳기 전에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낳자마자 아이가 이렇게 어떻게 태어났냐면요. 이게 동그란 양막에 이렇게 쭈그려서 이렇게 공처럼 이렇게 들어 있었어요, 양막에.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들어 올려서 밑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끌어안고서는 이렇게 있었는데, 당시는 제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서 그냥 다들 이렇게 낳나 보다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양막에 쌓인 채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더 적은 8만 분의 1이라는 정말 세계적인 뉴스거리더라고요. 더군다나 자연분만은 더 드물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뭐 아이 체온 유지했다 싶어서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자기야 나 애기 낳았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당시에 병원 주차장 쪽이라
남편이 이제 막 뒤를 한번 이렇게 딱 보더니 놀래가지고 차를 딱 멈추고서 다시 밖에 나왔다가 이제 막 멘붕 와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다시 타고 그러더니 이제 막 정신을 차렸는지 어디론가 향했어요. 어디론가 향한 그곳은 에머전시 그 부서였고요. 그 에머전시 가가지고 그 이렇게 막 달려가더니 이제 뭐 의료진 팀이랑 같이 나오더라고요. 의료진 팀이 이게 정신 없이 막 나오는데 그 당시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정신이 좀 멀쩡한 상태라서 이렇게 지켜보는 어쩌다 보니 뭐 지켜보는 그런 시선이 돼버렸는데 이게 그 정말 다들 놀래가지고 진짜 기겁한 얼굴로 막 다 오시더라고요. 좀 빠르게 이렇게 막 달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분 거의 달려오셨죠. 뭐 그런데 간호사분은 막 무슨 주사기를 들고 있는데 주사기를 진짜 이렇게 뭐 무슨 척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들고서 막 꽂아버리더라고요, 팔에. 그래서 그때 멍이 이렇게 시퍼렇게 들었는데 아마 그 간호사분도 되게 놀랬나봐요. 그래서 막 그 되게 급하게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 주사기를 이렇게 딱 받고 갔는데 아무튼 뭐 그 벽에 무슨 못 박듯이 너무나 놀란 얼굴로 제 팔에 막 이렇게 주사를 박아주셨고요. 의료진들도 이제 그 스테인리스 침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막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다 같이 뭐 옮기고 아이도 이제 뭐 탯줄 뭐 이렇게 알아서 처리하시고 아이 인큐베이터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제게 아이는 인큐베이터 옮겨줘서 뭐 그때 인큐베이터에 있었고요. 뭐 제가 차에서 애를 낳았으니까 뭐 차는 뭐 피에 흠뻑 젖었고 저는 그 당시에 임신 중독증 때문에 혈압이 너무 높아져서 엄청난 피를 쏟았다 그래요. 만약에 이제 병원에 가지 않았으면 저는 뭐 죽었을 거죠.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수혈을 받고 뭐 몰핀 투여를 받으면서 약간 좀 이게 몰핀 투여를 받으면 기분이 이렇게 막 좋아요. 기분이 좋으면서 이게 잠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썼다가 약간 좀 약에 취해 있는 그런 모드 알잖아요. 이렇게 일어나면 뭐 이러다가 그냥 잠들고 막 이런 상태였거든요. 며칠을. 그래가지고 약간 좀 약에 취해서 몇 날 며칠 수혈을 받고 뭐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긴 해요. 그렇게 약에 취해 있던 상태는. 근데 눈 떠보니까 간호사들이 제 얘기로 떠들썩 하더라고요. 뭐 이제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걸로는 너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뉴질랜드 유명한 뉴스사 그 뉴질랜드 헤럴드에 나올 헤딩 첫 페이지에 나올 뉴스야.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렇구나 뭐 했죠. 그러면서 막 간호사분들이 막 제가 일을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막 이렇게 막 그런 거부터 얘기해가지고 많은 말을 했었는데 어쨌든 뭐 저 간호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 네가 그 유명한 애야? 이러면서 막 그러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 헤럴드에 나올 그런 뉴스였는데 다행히 뭐 뉴스에 나오진 않았고요. 2월 3일 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날 아이가 안 나왔으면 제가 혈압이 매우 높게 변하고 있었던 상태라서 뭐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도 위험하니까 그 위험한 거를 직감을 하고 엄마도 위험하다는 거를 뭐 아이가 느끼고서는 아이가 빨리 나온 것 같다고 미드와이프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 아이가 일단은 뭐 빨리 나와서 다행이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출산하고 그 후로도 혈압이 정말 정상 수치로 계속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매일 이제 뭐 그 혈압약 먹으면서 피 계속 진짜 막 계속 와서 피를 계속 빼갔어요. 계속 빼가면서 일주일이 넘도록 병원에 있었는데 그때가 제가 생전 처음으로 병원 입원을 해본 거였어요. 전 병원 입원을 해본 적이 뭐 출산 외에는 전혀 없고 의사를 보는 것도 초등학교 때 저희 엄마가 뭐 감기 뭐 코 막혀가지고 콧물 빼러 뭐 그 정도 몇 번 데려간 적은 있지만 제가 뭐 이렇게 좀 잘하고서 저 스스로 이렇게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여기서 GP도 안 보고 저는 그 의료보험 들면 최대 피해자죠. 보험을 쓸 일이 없어서. 어쨌든 근데 그때가
병원을 처음 입원한 건데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영주권이 없으셔서 이 뉴질랜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적게는 하루에 1,000달러 적게는 1,000달러 정도, 많게는 하루에 3,000달러까지 찍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그 집중 케어 센터가 따로 있는데 거기는 뭐 시간당 800불 이상도 이렇게 차지가 되더라고요. 시간당, 하루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뭐 출산 의료가 모두 무료라는 것은 뭐 저한테 정말 이렇게 영광이고 좋았는데, 의료 혜택은 둘째 치고 병원에 있는 게 정말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너무 답답해 죽겠어가지고 계속 내보내달라고 사정해서 겨우 나중에 이제 뭐 GP 그럼 대신에 꼭 혈압 체크하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하는 조건으로 풀려났어요. 한 10일 정도 후에. 그래서 뭐 그냥 GP 뭐 계속 와가지고 GP 계속 보면서 혈압 체크하고 조금 이렇게 지내다가 보시다시피 잘 살아있고요. 네. 잘 살아있고, 그래서 뭐 그렇게 임신 중독을 잘 고비를 넘겼죠. 보통 이제 뭐 출산 후에 샤워하면 안 된다 뭐 이러잖아요, 한국 문화는. 근데 저는 오히려 출산 후에 샤워도 자주 하고 답답하니까 이렇게 샤워를 하면 뭔가 좀 프레쉬한 느낌이 나가지고 그게 좀 더 기분 전환되고 뭐 그러더라고요. 좀 병원 안 그래도 답답한데, 그래서 샤워를 좀 자주 하는 편이었고요. 병원에서 뭐 에어컨 바람도 이렇게 슝슝 나오는데 가끔 춥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도 이불 여분이 있어서 이불 여분 덮고 그러면서 지냈고요. 뭐 한국이라면 뭐 에어컨 바람 나오고 뭐 샤워시키고 그러면 기겁했겠죠? 근데 여기는 뭐 저는 그렇게 지냈고요. 그리고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산후후유증은 없어요. 네, 뭐 뼈 시리고 이런 거 아직 잘 모르겠고요. 둘째는 정상적으로 제가 출산을 했어요. 좀 둘째 아이도 있잖아요. 혹여나 뭐 둘째도 범상치 않게 막 이렇게 저 또 임신증도 올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당시에 호주에 살고 있었지만 출산을 위해서 뉴질랜드를 들어와서 출산을 했었어요, 그때. 둘째 때는 남들이 겪는 제대로 된 산통을 다 겪어봤는데, 이 제대로 된 산통을 다 겪어보니까 내가 첫째 때 겪었던 산통은 그냥 이렇게 빠르게 딱 하고 그냥 4시간 동안 이렇게 와 하고 말았던 그런 산통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이 제대로 된 산통을 겪어보니 그 드라마에서 왜 아이 낳을 때 남편 머리를 막 이렇게 쥐어뜯는지 이걸 알겠더라고요. 정말 그 남편이 옆에서 호흡 잘 조절하라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는데, 알아요. 남편 딴에는 절 도와주는 건데, 저는 막 이렇게 막 너무 아프니까 이게 짜증 호르몬이 이게 막 올라와요. 짜증 호르몬이. 그래서 도와주는데 막 고통이 막 그게 따라니까 이 새끼는 막 나 아파 죽겠는데 옆에서 입만 살아가지고 그래서 진짜 막 짜증이 막 강도로 솟구치면서 막 정말 말 한마디가 정말 다 듣기 싫고 막 진짜 잡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순간에 정말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었죠. 그래서 물론 출산 또한 개인차가 커서 뭐 다 저같지만은 않겠지만 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워낙 범상치 않은 출산을 하게 돼가지고 병원에서 장난으로 뭐 그 첫째 이름을 이렇게 정할 때도 미들네임을 닛산 마치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 차가 그 당시에 닛산 마치였거든요. 그래서 그 닛산 마치 미들네임 뭐 이런 농담도 나왔는데, 집에 와서도 이제 피범벅이 된 차를 처리하느라고 정말 고생했던 게 기억이 나요. 10번을 씻었던 것 같아요. 물로 이렇게 호스로 막 다 적셔가지고 그 피를 이렇게 스며든 걸 다 이렇게 없애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원래 남편이 이렇게 한다고 막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아시잖아요. 남자분이 하면 청소가 그렇게 막 와이프가 만족하는 만큼 그렇게 보통은 잘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뭐 정신 차리자마자 또 10번 정도 씻었나. 그래가지고 차도 이제 막 그렇게 처리하고 출생신고 할 때도 아이 태어난 장소를 쓰는데 이거를 차라고 써야 되나 병원이라고 써야 되나 좀 난감했죠. 그리고 임신중독이라는 게 저는 진짜 남 얘기 같았거든요. 이게 산부 10명 중에 1명 걸리는 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도만, 10명 중에 1명이면 그렇게 많은 확률은 아닌데 저는 그 10명 중에 1명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너무 평범했고 너무 건강했기 때문에 임신 중독을 걸릴 거란 생각도 못 했었는데 10명 중에 1명이 당첨이 됐다는 게 참 신기했고요. 더군다나 양막 출산을 제가 했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양막 출산이 8만 분의 1로 정말 극히 드문 일인데 또한 그 자연분만 더 드물다는 그것을 제가 또 했고 거기다 자연분만해서 차에서 출산한 사람으로는 아마 세계 최초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마 정말 희귀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게 인생은 모른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임신과 출산이 정말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큰 삶의 변화였는데요. 그래도 당시 힘든 건 정말 많았죠. 힘들고 워낙 큰 변화에 뭐 산후에도 우울증을 제가 좀 꽤 겪은 편이었고요. 그 후로도 뭐 밤낮 없이 애를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힘들긴 했지만 또 지금은 애들 없이 사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라서 전형적인 엄마가 되었어요. 아이 엄마가. 그래서 애랑 떨어지면 이제 애 걱정되고 막 그렇긴 하죠. 뭐 있을 때는 또 너무 막 야 이러는데 아 사람들이 자꾸 보라씨 아들 둘인데 어떻게 화를 안 내세요 이러는데 카메라 끄면 저도 뭐 야 이러죠. 네. 그렇게 브이로그처럼 항상 그렇진 않죠. 그 아이가 이제는 만 8살이 되어서 저에게 심적인 위로도 많이 해주거든요. 뭐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그러면 뭐 엄마 난 엄마가 최고야 이러면서 엄마 무슨 일 있어? 난 엄마밖에 없어 이러면서 막 계속 이런 약간 좀 이렇게 위로 많이 해주거든요. 얘가 눈치가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뭐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뭐 분리수거 같은 건 애들이 다 해주고 있고 뭐 쓰레기도 다 차면 애들 쓰레기 내주는 편이고 또 제가 뭐 시키기도 하지만 알아서 좀 잘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도 네, 제가 또 이런 생명체를 탄생시켰다는 것도 정말 신기한 일이죠. 저 하나 건수하기도 좀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뭐 아이 둘의 엄마가 되어서 아이 둘을 탄생을 시켰어요. 사람을 만들고 있고요. 보통 이런 출산 관련 영상은 출산을 앞둔 분들이 보시겠죠? 저도 출산 전에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출산하시는 분들 화이팅! 굴락이에요, 굴락. 꿀락! 정말 뭐 생각보다 그렇게 안 아프실 수도 있어요. 걱정 많이 하고 되게 이렇게 겁 많이 겁 많이 먹으실 것 같은데 한 번 지나면 또 이렇게 생명체가 잘 자라게 되니까 화이팅 하세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이제 스펙타클했던 뉴질랜드 임신 중독 발음이 출산기였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